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운영자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중간중간에 또 목이 약간 마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의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자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이 방법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거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상자들의 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대상 집단의 요구라든지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보 제공자의 조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얻은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요구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지난주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수위라고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이제 인수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수위가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당선자가 얘기한 뭐냐면 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 현장에 있다는 거잖아요. 현장.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도 군대에 있어 보면 알겠지만 행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보면 여기 보면 탁상 행정을 한다 그러면 항상 보면 탁상 행정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천리 행군을 한다 무슨 행사를 발전을 한다 그러면 작전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그 작전 그 과장이나 작전 장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숙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거를 그냥 도상으로만 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도만 도상으로만 봐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지도상과 현재의 어떤 그런 발전 상황에 봤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상 행정은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하고 계속 밀접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정보 제공자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 분석 자료가 제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늘 여러분들도 현직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과 괴리된 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현장을 여기에서는 둘러보고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현장이 잘 보존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 갈 때 여기에서는 그것은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자 및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직접 판단을 하고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통계 이용입니다. 서비스 통계 이용은 청소년들의 내재된 욕구가 밖으로 표현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 관련 기관의 어떤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느 기관의 프로그램에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이는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됩니까? 적실히 필요로 하나 프로그램 공급이 충분치 못함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통계 이용해 봤을 때 보면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정말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용하고 싶지만
그 공급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공급이 충분치 못해서 그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재되어 욕구된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든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적소적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지표 분석입니다. 자,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다양한 사회 지표, 그다음에 어떤 조사 자료, 여기에는 뭐 통계 영감이라든지 뭐 청소년 백서, 또 우리가 이제 뭐 보면 군인도 보면 우리가 국방 백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에는 어떤 정책 계획의 어떤 첫 단계 여기에서부터 사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 지표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통계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인구 통계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 조사표를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어떤 중요한 이런 어떤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비공식적인 인터뷰다. 자, 특정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인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루빈이라는 사람하고 베비,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루빈이라는 사람과 베비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따르면 뭐냐면, 자,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지역 관찰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계획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대화 형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공식적 인터뷰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식적 형태의 어떤 조사라든지 인터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비공식적 인터뷰는, 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에 관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출발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비공식적인 인터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지도자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자들로부터 이 공통적인 유형의 논쟁이라든지 문제를 발견할 때 그 문제에 훨씬 용이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의 논점, 이런 논점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지도자들은 사회 구성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논점들이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공식적 인터뷰입니다. 공식적 인터뷰. 자, 청소년 지도자나 이 조사자들은 특정 사회 현상이나 이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 공식적인 이 어떤 면에서는 회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정보 제공자, 그리고 정치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 대표들이 포함되고 인터뷰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 인터뷰는, 자, 응답자가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의 어떤 그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자라든지 또는 조사자는 어떻게 돼요? 인터뷰 동안에 제시할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 가이드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질문의 순서나 말씨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자, 질문자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인터뷰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어떻게 됩니까? 녹취록을 통해서
응답자가 인터뷰 동안에 유지했던 이러한 어떤 대답의 유형이라든지 논지를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또는 비확률적 어떤 그 샘플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조사자가 인터뷰 대상을 어떻게 되냐면 성별이나 또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자가 인터뷰 응답자를 어떤 인원 할당 또는 어떤 그런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어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사용해서 선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샘플형을 통해서 뭐 문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전문가 집단, 이 성원들을 먼저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인터뷰할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인터뷰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자, 민속학적 조사 방법, 민속학적 조사 접근 방법이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특정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제나 욕구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나 욕구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책을 그들 나름대로 무엇이라고 보는지 등에 대한 어떤 이런 관련된 조사를, 어떤 그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속학적 조사는 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뷰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민속학적 조사를 통해서 취합한 자료들은 자, 조사자의 어떤 관찰이나 이런 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조사자의 관찰이나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자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서술적 형태의 어떤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민속학적 조사가 다른 접근 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민속학적 조사는 조사자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라든지 관점이 관련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조사자가 목표 지역에서 매일매일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조사자의 어떤 반응들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는 것이, 적어놓는 것들이 이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 조사자의 어떤 가치나 신념, 이런 것들이 민속학적 조사에서 위주로 이루어지는 서술적 묘사와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 분석입니다. 자, 시계열 분석은 자,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은 자, 조사자가 인구의 변화라든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문제의 범위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프 위에 사회 지표들이나 그다음에 인구 조사국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점들을 이용해서 뭐 곡선을 계속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면을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의 변화가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자,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 조사자가 특정 사회나 지역 내에서 문제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백한 유형을 뭐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계열 분석은 자, 문제의 어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분석이라든지 이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의 변화가 문제를 경감시켰는지 그리고 안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무엇이었는지 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자, 청소년 지도자는 자, 유사한 프로그램 등록의 어떤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동일한 프로그램의 어떤 등록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것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요구 분석 절차 및 우선순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의 어떤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자, 요구 분석의 절차는 여기에서는 요구 분석의 어떤 상황 분석서부터 그다음에 목적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 우리가 여기에서 1단계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7단계 결과 분석까지 결과 분석 보고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 단계를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 절차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자,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 그래서 자, 상황 분석은 뭐냐면 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요구 분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다.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그러니까 1단계 정보를 분석 단계.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목적 단계, 목적 결정하는 거다. 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자, 불확실한 문제의 어떤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 결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단계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정보 출처 확인입니다. 자, 누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요구사항, 요구 분석 사항이 그 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 출처는 요구 분석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 3단계고요. 이제 4단계는 즉 뭐냐면 자, 요구 분석에 사용할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도구를 선택하는 단계, 분석 도구를 이제 선정하는 단계인데, 자, 요구 분석 도구를 선정을 위해서는 뭐냐면 자, 현존 자료의 분석이나 그다음에 면담, 그다음에 관찰, 그룹 회의, 설문조사, 그다음에 결정적 이런 어떤 사태 분석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존 자료의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자,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는 방법. 여기에서는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요구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주 들어왔던 정보들의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은 어떻게 돼요? 융통성을 갖는 어떤 효과적 도구로서 단순한 글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결정적 사태를 분석하는 것은 최적과 실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관련된 지식과 여기는 지식과 그다음에 어떤 기능,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 5단계입니다. 자, 요구 분석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인 요구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6단계는 이제 자, 요구 분석의 실행 단계, 이 단계는 계획된 일정과 그다음에 요구 분석 단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실행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7단계 이제 결과 분석 및 보고입니다. 그래서 자, 결과 분석 및 보고 단계는 자료를 분석하고 최적의 어떤 그런 실제, 그다음에 느낌, 원인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요구 분석의 어떤 그런 절차에서 우선순위는 상황 분석, 1단계 상황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결과 분석 및 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 지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침과 그럼 그것을 제공할 것이냐, 뭐 이런 단계까지는 7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러한 그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에는 자, 우선순위의 설정은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기간에 한정된 이 자원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정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자, 분석 수행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과 지도 구체화하고 목적과 상관 결정을 하고 논리적 결정하고 반응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요걸 통해서 거기서 기법을 선정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결과 논의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청소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역량, 그다음에 예산,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이 요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을 위계화시켜서 순차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아까 말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분이라는 분하고 롤스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 결정이 있는데 자, 분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보면 자, 초기에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 가치가 높은 어떤 거시적 요구를 이제 통합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표현된 요구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거시적 요구로 이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중과 포괄적 항목을 통해서 이제는 거시적 목표를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와 구체적 내용을 어떤 이 구성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전략화하고 이제는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상적 프로그램을 이제는 과시화하는 것, 정상적 프로그램을 과시하는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분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롤스의 방식은 뭐냐면 자, 확인된 모든 여과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냐면 요구의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확인된 모든 여과의 수용을 다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요구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념을 수용해서 기간 목적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산 모든 어떤 청소년 요구 충족을 불가능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재적이고 고객의 어떤 흥미를 고려해서 어떤 여과된 요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뤄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정책의 아젠다를 우리가 이제 이뤄간다 그러죠. 정책의 이제 우선순위를 이뤄간다는데 정말로 그것이 첫 번째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까지가 있다는 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이제 드렸던 건데 이게 보면은 현장에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현장.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반응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우선순위를 한다 그래도 그런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제일 정책의 아젠다를 성정하여 가기 위해서는 제일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어떤 그런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찾아내는 거죠. 1번 순서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다양해서 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선순위와
설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탁상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탁상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 좋은 프로그램은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좋은 어떤 그런 목소리, 그런 어떤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일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자, 사회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사회와 지역사회, 어떤 사회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시티 앤드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회와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고객이잖아요, 고객. 응? 그다음에 정치적 구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원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항상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선순위의 설정의 범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그다음에 여건과 환경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청소년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의 어떤 학업의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 실제로 보면 저조하고 있다. 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러면 청소년들의 학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지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이런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갈 때 좋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 좋은 어떤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요소들을 잘 이루어갈 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욕구 분석도 잘 이루어지고 욕구 분석은 항상 보면은 현장의 답이 있다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 이것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욕구 분석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법 설정,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잘 이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강의 듣는데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